엄마 영어 왜 이렇게 못해? 엄마 대학 간 거 맞아? 근데 제가 그때 야, 너 문제 내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학습. 아자팁입니다. 혹시 집에서 사춘기 애들과 너무 거리가 멀다, 매번 싸운다, 이런 고민 있으시다면 오늘 실전적인 팁이 나오니까 실전 팁이니까 끝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어떻게 됐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쵸. 그래서 걔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반항적이 되는지, 그쵸. 또 또래 집단이 사회화가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가 자기가 소속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에 좀 맞닥뜨릴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심리, 상상 속의 관종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쪽팔릴 일도 많고 외모도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을 유독 무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시작하는 이런 어떤 과도기적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전까지가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좀 이해해보자 라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솔루션,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건데, 자, 오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 번째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두둥. 자, 말씀하시죠? 우리 좀 아까 싸웠거든요. 그래서 오버하는 거예요. 좀 싸웠더니 굉장히 오버를 하네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일단은 사춘기 아이들이 저희가 4가지 정도를 우리 이미 이제 사춘기를 진입한 저희 딸아이를 위해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쵸. 일단 어느 순간 제가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순간 따라오셔서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더니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하고도 어색한 순간 있으실걸요? 맞아요.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분명히 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좀 신호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일단 얘랑 부딪히는 일이 많으니까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돌아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의 빈도를 줄여야겠다. 실은 잔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미리 예방하려고 하잖아요. 그치,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좋아.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잔소리 빈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사이로 이제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소한 잔소리는 줄이기 시작했죠. 이를테면 머리 뭐 이렇게 풀고 가면 예전 같은 묶고 가 체육인데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가. 그래 한번 고생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그래 거죠. 한번 땀에 푹 젖어봐. 이거 가져가. 근데 예전에 안 먹어 그러면 야 왜 한 가지가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래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잔소리 빈도가 우리가 걔한테 그러니까 아주 큰 대단한 일이 아니면 걔가 하는 행동을 그냥 넘어가 주는 거. 맞아요. 지금 밥을 안 먹겠다. 이것도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차렸는데 빨리 먹어. 내가 너 때문에 했는데 그건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냥 걔가 이따 먹을래? 그러면 그래 그럼 근데 식는 건 엄마 잘 모른다. 아빠가 고기 다 먹을 거야. 그거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애가 선택하도록. 그리고 그런 쪽에서는 제가 아주 애달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데워주고 그러지 말자. 맞아요. 그 어렸을 때는 실은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때는 애들이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의 케어, 챙겨줌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은 일정 의식이 자라고 자아가 생긴 다음부터는 실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간섭, 너무 귀찮은 이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땐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잔소리 빈도를 저는 확실히 줄였어요. 네. 얘랑 좀 멀어진다는 사인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설적 의도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역설적 의도가 뭘 것 같아요? 당신 참 예뻐. 그렇죠. 라고. 이런 거. 마음에 우러나오진 않지만 심리치료에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걸 역설적 의도라고 해요. 그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하는 거.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미운 아이 우리나라 속담하면 떡 하나 더 준다. 그치. 굉장히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주는 것과 함께 뭐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얘한테 어느 순간 실은 우리는 피드백으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도 섭섭한 게 좋은 피드백이 없으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자기야 밥 오늘 너무 고맙다 이런 피드백이 오면 이제 상대가 나한테 고마워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딸에게 하는 피드백이 저는 긍정적인 게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은 잘 안 하게 되지. 안 하게 가족끼리 남사스럽게 막. 그리고 알지 뭐 이런 거.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더더욱이나 그냥 우리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는 나야. 그러니까 맞아. 굳이 뭐 쟤한테 칭찬을 이렇게 이런 의식들이 많아요. 그치. 근데 아이는 나가 아니라 객체라는 관점. 음.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막 형 오늘 너무 예쁘다. 핀 샀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헐 막 이러더니 제가 그거를 듣던 말든 계속 했어요. 근데 애들이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치. 평생 그렇지, 사람이.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게 6개월 동안 그냥 제 사랑 표현을 짝사랑하듯이 역설적 의도를 표현했어요. 야, 진짜 예쁘다. 오늘 짱이야. 근데 이제 조금 지나더니 제가 이제 동생들만 생기니까 희원이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 의도가 먹혔구나.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시는 게 중고등학생들도 여전히 사랑 표현을 흘려 듣는 것 같아도 좋아해요. 저 그거 완전히 이번에 제가 해보면서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 의도를 표현해라. 그리고 이제 근데 역설적 의도를 표현할 때 실은 말의 방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참 예뻐 막 이런 그러니까 어조라든가 실은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웬일이냐? 이런 건 역설적 의도 아니에요. 참 똑똑해. 그래 잘한다. 잘해. 막 이런 거 안 돼. 그쵸? 이런 역설적 의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꼭 핵심은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쵸. 근데 할 때는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랑이 샘솟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렇지. 얘랑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더 놔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 얘한테 예쁘다 했다면 걔한테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관계를 좁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이의 비난을 가볍게 넘기자. 그치. 제가 힘들지만. 애들하고 이제 우리 딸하고 어머 영어 왜 이렇게 못해? 엄마 대학원 거 맞아? 근데 제가 그때 야 너 문제 내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럼 문제 내볼까? 그래서 어렸을 때 마치 야 싫으면 시집가 이런 싸움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치. 그리고 제가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치.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한 다음에 제 비난에 이렇게 꿈틀댈 필요가 없구나. 맞아. 이 자기 감정이고 이제 산호수의 관중 때문에 나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그 전문가의 조언대로 정말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머 영어 제대로 한 거 맞아? 야 이제 네가 나 영어 추월하겠다. 어머 꼭 알려줘. 자, 이렇게 본인을 인정하면 그치.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애들의 의도는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애들의 무시를요. 그리고 또 이런 관점. 어떻게 엄마가 다 잘하니? 그건 네가 더 잘하는 것 같다. 엄마가 다 뿌듯하다. 이렇게. 그래서 가볍게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좀 비난에 대한 이 트러블이 좀 줄더라고요. 엄마 입 돌출이야. 그치? 엄마 입 수술 못한 거 후회한다. 뭐 이렇게 그냥 넌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넘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훨씬 유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애들이 본인 무시하는 말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인정하고 그냥 넘기세요. 가볍게 넘기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권위를 지키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왜 협상에서 소소한 건 져주고 큰 건 지키는 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같은 건 소소한 건 줄이고 큰 건 지키자. 제가 이렇게 딸이나 아이를 대보면서 이 빈도가 되게 중요해요. 빈도. 그치. 그러니까 매번 세게 하는 빈도. 너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일로 와봐. 자, 이 빈도가 계속되면 이 말에 강도가 세져야지만 더 듣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매 들어야 돼. 근데 제가 막 잘해주고 잔소리는 웬만큼 안 하다가 희원아,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이 부분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마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엄마가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건의를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잔소리 빈도가 줄고 역설적 의도로 걔랑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비단을 가볍게 넘기니까 이 권위적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힌다. 그쵸. 빈도에서 먹힙니다. 고객 직업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내 권위적 멘트가 받아들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권위적 멘트의 빈도를
너무 자주 쓰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내세울 때는요, 그의 행동보단 이렇게 말을 지적하세요. 너 어디서 그따위로 이런 센 말 하지 마시고 그거는 오히려 걔를 그런 애로 확증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 그거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거는 어른에 대한 예의 측면에 있어라도 엄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자, 이런 모습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치. 그 예전에 개그맨 중에 전유성 씨가 있는데 전유성 씨 책 중에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 이슈가 그 10원짜리, 인생의 10원짜리 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원 줍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1억이면 뭐 가서 주워올 수는 있지만 1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10원도 주워오지. 나는 그렇죠. 근데 10원은 근데 10원짜리는 그냥 뭐 그래 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10원짜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많다는 거예요. 너 누가 밥 먹을 때 쩝쩝거려 막 이런 거. 그렇지. 그 10원짜리. 너 지금 고기만 새우 먹잖아. 그렇지. 이런 거 10원짜리. 너 그치. 지금 먹으라고 했지? 자, 이런 거 다 10원짜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이기고 사소한 건 져주는 게 좋다. 그러면 권위가 삽니다. 그렇죠. 열받을 때 이거 1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가볍게 같아요. 넘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는 이건 엄마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넌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래보다 엄마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억양도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연습하고 해야 돼요. 연습하고 해야 돼요. 연습하면서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말의 파워도 빈도에 따라서 매번 강하게 얘기한다고 듣는 거 아니다. 예,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챙길 땐 챙겨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강하게 얘기하면 이 강함은 정말 강하게 와닿는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저희 아이들과 또 사춘기 딸과 그래도 뭐 아이 이름 모르는 거지만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고 정말 중요할 때는 제 말이 좀 먹히는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가지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줄까요? 첫 번째 뭐였죠? 잔소리를 빈도를 줄이자. 두 번째. 웬만한 실패 냅둬라. 두 번째는 역설적 의도를 가지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자라는 심정으로 애정 표현 계속 해주자. 세 번째. 그리고 그 엄마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거는 가볍게 넘기자. 네 번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건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주자. 근데 그걸 태도로 자꾸 가져가지 말자. 너 그따위 행동 어디서 배웠어? 뭐 이렇게 하지 말자. 너 그 행동은 맞지 않아? 그 말은 엄마는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애들 대한다는 게 매일매일이 실전이잖아요. 맞아. 실은 매일매일이 실전이라서 실은 어렵지만 이 네 가지 좀 기억하시고 의도적으로 써먹으려고 노력하시면 그래도 애들과의 거리가 조금은 더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쉽지 않지만 사춘기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부모로서 권위 있으면서도 또 이 아이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아자합시다.